안녕하십니까. 랭스 치과 스마일 메이커 김현철입니다. 이제는 임플란트 하면은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되니까 많이 보급된 만큼 부작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작용 때문에 임플란트를 또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면 고기가 이에 자주 낀다던데요? 진짜입니다. 근데요, 임플란트를 하고 그런 증상을 모두 겪는 거는 아니고요. 이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그런 불편감을 겪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임플란트는 뼈하고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내 치아는 조금씩 움직여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치아가 움직이는 거는. 왜냐하면 인대가 있으니까 완충작용을 하고 씹을 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씹을 때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여서 이 사이에 음식이 낍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끼는 게 제일 1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씹을 때 내 이가 많이 움직여. 공간이 더 많아져. 그럼 더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좀 많이 끼겠죠. 그럼 계속 음식물 끼도록 둬야 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가 들어갈 때 임플란트도 옆에 치아의 그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이만큼 움직일 거니까 이만큼 빡빡하게 해놔야 되겠다 라는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해결을 하지만 일단은 음식물이 치아가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그러한 허용치를 두기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이 잘 끼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잘 들어갔다가 잘 빠지게, 잘 끼고 잘 빠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다 메워놨을 때 어차피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어차피 이게 안 나오면은 잇몸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 후에도 추가 수술받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수술받는 경우들이 있죠. 어쨌든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거나 음식물이 지속적으로 끼면은 해결을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불편한 단계다 그러면은 재수술이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는 우리의 치아 뿌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뿌리 역할을 하는 게 뿌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 부분, 중간 나사서부터 디자인만 새로 잘 잡아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는 어떤 거죠? 임플란트가 일단 흔들린다. 그거는 결코 흔한 문제나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의 움직임도 허용이 안 됩니다. 자연 치아는 조금 흔들리는데 피곤한 날 조금 더 하고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임플란트는 흔들리는 순간 제거를 해야 돼. 왜냐면 뼈하고 분리가 됐으니까. 단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건지 머리 부분만 깔딱깔딱 거리는 건지 그건 구분해야 돼요. 중간에 나사가 풀려 있어서 머리 부분만 조금 깔딱깔딱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아예 문제가 아닙니다. 조이면 끝나요. 임플란트 AS나 재수술 받는 건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임플란트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임플란트 나사 모양의 뿌리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 크라운 머리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버트먼트,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뿌리 부분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임플란트에선 뿌리 부분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뼈하고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조금 흔들리니까 조금 안 좋고 많이 흔들리니까 많이 안 좋고가 아니라 얘는 일단 흔들리는 순간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근데 중간 부분 지대주, 나사가 살짝 풀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에는 해가 없어요. 요거를 그냥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아니면 이제 이 중간 나사와 위에 크라운 부분을 붙이는데 그 붙이는 게 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만. 그런 경우는 다시 붙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해결이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단단한 음식 씹다가 깨지기도 하나요? 단단한 거를 씹어서 머리가 깨지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 이하고 이 사이 공간이 아주 적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임플란트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머리, 가슴, 배처럼
크라운, 지대주, 임플란트, 픽스처. 근데 우리가 이를 정말 꽉 물고 이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에서 이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아주 적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지대주도 들어가야 되고 크라운도 들어가야 돼. 그러면 크라운 두께가 얇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훨씬 덜 깨져요. 지르코니아라는 좀 극강의 재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깨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좀 얇거나 아니면 긴 경우, 내가 치아마다 임플란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기둥을 하고 좀 길게 연장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에서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 부분에서의 좀 뒤틀어짐,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파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두껍게 보강을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가 깨졌을 때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 머리 부분이 깨진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본드로 붙이는 건 아니고요.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머리 부분이 깨졌다 그러면 머리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죠. 중간 나사 부분이 부러지거나 풀렸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부러졌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나사 부분이 단순히 풀렸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냥 조이면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뭔가 나사가 좀 약해서 이런 경우보다는 다른 치아들이 힘을 좀 많이 못 받아서 이쪽으로 힘이 좀 많이 쏠렸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에서 더 큰 힘을 받아줘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나사가 조금씩 더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 몸의 일부가 된 아이인데 큰 문제기는 하죠. 그렇지만 해결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들보다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이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건 좀 비가역적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아요. 이거를 멈추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손상이 된 임플란트 주변 표면에 감염된 부분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임플란트 주의염 예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음식물이 끼거나 했을 때 이거를 단순히 방치할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긴다?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환경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지켜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그 중에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이 무서워서 나는 임플란트를 안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이가 없거나 없어질 예정일 텐데, 그렇게 사는 게 더 큰 부작용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작용으로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나요? 작정하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가세요.